네, KDI 대학원장님. 예. 굉장히 자랑하시고 아마 하신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짧게 좀 말씀, 대표적으로 자랑하셔서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계도 기간이 9월 말로 끝나지요. 네. 그러면은 이거 끝나게 되면은 이게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1조에 의해서 2년이나 징역, 그죠? 2천만 원 벌금 물게 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KDI 대학원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실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하시죠? 저희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예,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여기 연구원들과는 사정이 좀 다른 게 저희 대학원이라서요. 교수들한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주 52시간을 더 오버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신규로 뽑나요? 지금까지 그것이 문제돼 가지고 신규 충원이 필요한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조정이 가능하시다 이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성경용 이사장님. 예. 지금 여기에 우리 이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52시간이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70% 정도로 지원을 받고 30% 나가서 연구기관들이 수주를 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서 수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가지고는 연구원들이나 이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예. 인력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 지금 이 근무 방식을 유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합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연구회하고 우리 지금 원장님들하고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방향은 우선 큰 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세밀한 합의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그리고 그것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인문사회경제연구회도 노사 합의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끝났고요. 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노사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기존에 인력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 재배치해가지고 주 52시간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늘어나나요? 현재 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개 기관을 제외하면 재조정 재배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더 이상 뽑지 않고도 아니 그거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의 총량을 고려할 때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 필요한 어떤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현 단계로서는 그 수가 얼마가 될 거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노사 합의를 합니까 이거를? 노사가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인력이 충분히 다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주 52시간에 정부가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 하겠다라고 노사 간의 협의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10개 했거나 아니면 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확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해서 현 인력으로 일을 최대한 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운영해서 이게 절대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는 현 단계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데. 자, 그러면 9월이 예도 기간이고 10월 달부터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네.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기관에 대해서는 52시간을 넘지 않게 기관 운영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 그거는 틀 속에서 이사장님의 요구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2년이나 아니면 2천만 원 벌금을 물으셔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이게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52시간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인력 재배치를 해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왜? 30%에 대한 일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실하고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 협의해서
인력에 대한 추가 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여기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굉장히 박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사 합의는 예정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자료를 내놓으실 수 그렇지 있는 않습니다. 거예요? 인력 내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올 전반기까지 이 그 검토가 끝났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그 반영이 됐고요. 저기 정보통신연구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질문 다 드렸는데 그 정보통신연구원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 노사 간에는 일단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노사를 협의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인력이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거 받고 예산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측 기능도 없이 무조건 노사부터 협의해 놓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인력 가지고 그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인력 가지고 다 해보자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인력이 과잉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 좀 더 말씀도 효율적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시간을 좀 더 단축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규 소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됐거나 또 예정되어 있는 데는 정부의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 없이 기존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재배치나 기존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내년에 할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이 이미 됐습니다. 됐고 그 현재 인력과 내년에 충원될 인력을 합쳐서 우리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지금 초기 판단을 했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다양한 방식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서 나간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거를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을 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 인력이 더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6개월 내년에 시행하고 한 6개월 정도 저는 검토하고 한 1년 정도는 이 시스템으로 신규 인력 추가적 인력 소요 없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가 지켜보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고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